저희가 설 특집 겸해서 크립토 이야기를 좀 일부에서 마련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디파이 농부 조 선생으로 더 유명하신 언디파인드 랩스의 대표이신 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국가 전략 사업으로 이 크립토를 또 꼽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한 점이 많기도 한 그런 섹터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사실 디파이 농부 조 선생 닉네임으로 훨씬 더 유명하시고 알트코인에 엄청난 인사이트를 가지신 분으로 유명하시기도 한데 저희 방송에 이렇게 설 연휴에 밤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우리 조 선생께서는 여의도 증권가 출신이신 걸로 훨씬 더 유명하시기도 합니다. 특히 알트코인과 디파이에 특화된 그린 크립토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원래 증시 투자도 하셨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크립토 쪽도 같이 하시게 됐는데 이 두 가지 시장을 놓고 볼 때 크립토 시장의 매력도 어떤 걸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두 시장 모두 이제 경험을 해봤지만 이 블록체인 시장 자체가 더 변동성도 크고 그에 따른 리턴도 훨씬 더 큰 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조금 다소 좀 젊다 보니까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조금 더 큰 리턴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이라고 하죠. 한국에서 코인 시장으로 조금 전문성을 조금 좀 옮겼고요. 제가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시장하고도 좀 비슷하게 이 코인 시장도 내러티브 기반으로 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유동성의 유입이 좀 가속화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가격에 대한 어떤 상승분도 같이 따르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인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올 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 코인 시장도 투자자분들이 좋은 리턴을 좀 얻으실 수 있는 하나의 좀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크립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증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크립토와 연결해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트럼프 취임 이후에 크립토 관련 행정명령을 좀 늦게나마 일단은 사인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SEC에서 SAB 121이라는 회계 지침까지 폐기를 하면서 상당히 은행권의 크립토의 포문까지 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이 크립토 시장이 사실 이번 주까지만 오면서 시장의 하이프를 크게 받지는 못하는 분위기인데 그 이유 뭐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행정명령 후 4시간 만에 SEC 121 회계 이제 규정이 이제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SEC 121 이제 회계 규정을 살펴보면은 은행이나 기관들이 이 가상화폐를 이제 커스터디, 즉 보관할 때 보관한 것을 이제 부채로 잡아라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규정이었고 이것을 폐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기존 가이드라인을 이제 폐지한 것이지 이제 신규 가이드라인이 아직 승인돼서 어떻게 보면 시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은행이나 기관들이 앞으로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더 많은 유동성을 끌고 오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격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이야기로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 3일 전에 밈코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상승률과 또 하락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어디 있냐 물었더니 모르겠는데 라는 답변도 함께 내놨는데 시장을 흔들면서 좀 나타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시장에 좋은 요소일까? 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트럼프의 밈코인 어떻게 보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밈코인이 나왔을 때 투기성 자금을 더 자극시키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투기자본들이 이제 가격을 올리고 더 많은 피해들을 양상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이제 포커싱해서 많은 기사도 내보냈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블록체인 시장에 오랫동안 있어본 결과 이번 이제 트럼프 밈코인의 발행 자체는 유동성을 굉장히 많이 웹2 시장에서 웹3로 옮기는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한 예로서 트럼프 이제 밈코인이 1월 이제 18일 날 이제 발행이 되었는데 3일 만에 신규 유저만 27만 명이 유입되었고 그다음에 2조 원 이상의 거래량과 그다음에 2천만 달러의
달러의 수수료가 이제 발생됐습니다. 근데 2021년 이후 이런 어떤 큰 신규 유저들의 유입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밈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유저들이 이 웹3 시장으로 좀 들어왔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던 이제 크립토 대중화가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좀 재밌었던 건 뭐냐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 이제 쓰시는 분들은 이제 앱 마켓플레이스가 있잖아요. 한때 이제 1월 18일부터 이제 3일 동안 무인샷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1위를 차지했어요. 그것만큼 기존 웹2 시장의 사람들도 이제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이제 갖는 것으로 이제 좀 상징적인 좀 의미가 있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약간의 비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립토 시장에 유저들을 유입하는 효과는 분명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밈코인을 매도하는 데는 이유는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죠. 확실히 이제 유저를 유입하는 유인 효과는 분명했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알트코인 얘기도 좀 진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먼저 무수히 많은 알트코인들이 세상에 존재하죠. 뭐 거의 지금 뭐 셀 수도 없는 수준의 알트코인들이 많은데 사실 알트코인은 투명도 짧은 데다가 시장 내러티브가 가져가게 되는 그런 알트코인, 메인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또 단기 수익도 크니까 여러 가지로 하입이 왔다 갔다 굉장히 또 변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이 갖고 가는 내러티브, 주요한 트렌드는 뭐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내러티브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성장을 좀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 기반 1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하나의 코인이라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유저분들이 1달러를 입금을 하시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1달러에 상응하는 하나의 코인이 이제 발행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지난 21년도 정고점을 좀 돌파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제 상승장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이제 이어졌던 상승장에는 180 빌리언 달러 정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발행을 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집계되는 것으로는 220 빌리언 달러가 이제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상승장 대비 20% 정도 이제 상승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증가하는 것에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의 매수세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증가할 때마다 이 자금은 대부분 이제 디파이 섹터로 이제 자금이 이제 유입되게 되고, 이 디파이 섹터로 유입된 후에 이제 많은 알트코인의 어떤 시장 가격을 이제 올리는 효과가 있었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행 중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분야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섹터 봐야 한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RWA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STO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토큰 증권보다 더 개념이라고 하는데 지금 블랙록이라든지 JP모건, 피델리티가 미국채를 토큰 기반으로 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에서 의미하는 바가 있을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 주신 이제 RWA는 리얼 월드 에셋이라는 것의 이제 줄임말입니다. 2023년도 이제 하락장이 이제 길었을 때 이 디파이 시장에 유동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출을 해가는 사용자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파이 금리가 이제 1% 밑으로 이제 하락하는 하나의 이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메이커다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가 자신들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웹2에 있는 이제 미국 10년물 채권을 이제 매입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금리 수익률을 다시 이제 블록체인 상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만 예치를 하더라도 이제 5%에 해당하는 이제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유동성을 좀 모으는 효과를 좀 냈던 것 같아요. 2023년도에 메이커다오로 이제 시작된 RWA가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었고, 그 후로 2024년부터 많은 디파이 프로토콜들이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를 이제 매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 전 세계 미국 국채 보유 국가 순위 중에 크립토의 자금이 이제 17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보다 이제 많은 사실 미국의 어떤 10년물 국채를 좀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요즘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있는 양상은 뭐냐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24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디파이에 있는 자금이 이제 웹2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국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파이에서 이제 디파이에서 기존 시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기존 금융 시장에서 이제 디파이로 이제 자금이 다시 어떻게 보면 순환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그 기관들이 이제 디파이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하나의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예로는 근데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들이 토큰화된 이제 펀드를 이제 발행을 했고 그 발행된 그 토큰화 펀드의 이제 수익 증권을 이제 담보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융 상품을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디파이 내에 이제 커브 파이낸스 같은 이제 프로토콜에 예치만 하더라도 1%에서 3% 가량의 어떤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이미 투자했던 이제 금융 상품을 이제 담보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추가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하나의 좀 새로운 하나의 그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흐름 속에서 뭐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웹2와 웹3와 디파이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시대가 조금 더 전방위적으로 토큰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은 레거시 금융사들이 훨씬 더 최전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걸로 설명을 좀 가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마다 하나씩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솔라나 기반으로 밈코인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솔라나가 미국산 코인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ETF도 지금 솔라나 ETF 하겠다고 신청한 상태인데 올해 솔라나 이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가능성이 좀 더 남아 있습니까? 일단 많은 이제 분들께서는 솔라나 ETF가 이제 이번 연도에 되냐 안 되냐 이것에 굉장히 큰 주목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에서 조금 현업으로 있는 분들은 그 점도 중요하지만 솔라나가 이제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모든 이제 코인의 가치는 탈중앙화라는 개념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이제 핵심 가치였던 탈중앙화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설득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 투자자나 일반 투자자들도 이제 이더리움을 이제 매수하는 그런 어떤 현상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 흐름이 이제 솔라나로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당연히 탈중앙성은 좀 떨어지지만 이더리움보다 나은 점은 뭐냐면 사람들이 빠르게 거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거래를 이제 하나 발생시켰을 때 그 거래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하실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밈코인 시장이 이제 도래를 하면서 이더리움보다 솔라나가 더 큰 가치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솔라나가 갖고 있는 익스큐션 레이어가 다른 어떤 이더리움이나 기존에 있던 알트 레이어 1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빠른 익스큐션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제 하나둘씩 이제 필러 앱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무인샷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하나의 아니면 디파이 내에 이제 주피터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런 빠른 익스큐션 레이어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웹2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유저 경험을 할 수 있게 블록체인 상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이제 큰 각광을 받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블록체인 상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이제 발생하는 것도 솔라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도 가장 크기 때문에 솔라나의 이제 가격이 우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목소리가 많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솔라나 기반에서의 많은 킬러 앱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큰들이 발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수의 유저와 거래자들이 몰리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이 솔라나 자체가 이더리움 킬러라 그래서 데뷔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더리움은 시가총액 2위고 상당한 의미가 있는 알트코인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더리움 ETF까지 나온 상태에서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찾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못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저도 이제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글도 이제 올리긴 했지만 이더리움의 핵심 가치였던 탈중앙화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그닥 중요하지 않게 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사용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느리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우리 같이 뭐 밈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을 빠르게 거래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사실 이더리움 위에서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라나를 이제 대신해서 찾는 것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이더리움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의 센티먼트를 만든 것 같고, 반대로 솔라나는 이더리움만큼 커질 수 있냐라는 질문에 솔라나가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보다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센티먼트를 좀 만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용성이 사람들은 더 어떻게 보면 큰 가치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솔라나와 이더리움 또 비교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식 이야기로 조금 끌고 가보자면 사실 23년, 24년 이 미국 주식을 끌어올렸던 게 바로 AI거든요. 근데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AI 메타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AI의 수혜 가능성이 열려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나 뭐 여러 가지 어떤 AI 관련된 이런 주식들이 많은 큰 상승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 크립토 시장에서도 이 AI가 올해 가장 큰 하나의 화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AI 관련된 이제 코인이 이제 가격 상승이 좀 더디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시장에 나온 AI 코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알고 계신 게 뭐 월드코인이나 아니면 니어나 아니면 비텐서라고 하는 이제 타오라고 하는 이제 코인이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근데 그 코인들 자체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하나의 어떤 유즈 케이스를 만들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중앙화 거래소 말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굉장히 많은 AI 코인들이 가치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AI16Z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코인 자체는 이제 디파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AI 관련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있고 이 프레임워크에 여러 가지 어떤 네트워크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능들을 탑재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출시된 지 이제 3달에서 4달 정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이미 이제 1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이런 어떻게 보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 토큰을 지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일반 유저들은 AI 코인들이 좀 더디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인 자체가 처음에 나오기 3달밖에 안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달 동안 이제 몇 배 상승했냐라고 하면은 이미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상승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탈중앙화 거래소 시장에서는 이미 AI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 단지 이것이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것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뭐 AI XBT 같은 이제 코인들은 이제 그 트위터죠. 바로 X 같은 소셜 미디어에 연동해가지고 현재 그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뉴스 기사의 마인드 쉐어를 거의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슨 그 트위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블록체인 얘기하고 이제 인공지능 얘기할 거잖아요. 그 쉐어를 이제 한 60% 정도를 이제 AI XBT라고 하는 이 하나의 AI 에이전트가 자신이 트위터 계정을 키워가지고 사람들한테 그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 소식된 정보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얻어서 그만큼 인게이지먼트를 해가지고 마인드 쉐어가 넓어진 거거든요. 이 말은즉슨 AI 그 코인 AI 이런 어떤 테마나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이것 또한 가격 상승이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배에서 30배 정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는 이미 반영이 많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립토 시장에서는 블록체인이
이 AI의 가장 좋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발전 가능성 앞으로 저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미국 주식 라이브 채널이기 때문에 증시 얘기도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채굴 관련주도 좀 상장이 돼 있고요. 코인베이스 글로벌도 상장이 돼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거기다가 페이팔, 로빈후드, 뭐 플랫폼 관련주도 있죠. 크립토 관련주를 볼 때 우리 투자자분들은 뭐 어떤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보면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를 가장 잘하고 있는 이 회사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코인베이스입니다. 사실 코인베이스가 다른 어떤 스테이블 코인들을 전부 다 상폐시키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만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코인베이스가 지금 하려는 것은 그냥 은행의 어떤 그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적으로 이거를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추세예요. 여러분들이 코인베이스에서 USDC라고 하는 하나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만 계셔도 사실 4%에서 5% 사이의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적금처럼 사실 뭐 달러를 예금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받듯이 코인베이스가 USDC만 갖고 있어도 사실 4%의 어떤 수익을 디파이의 수익을 어떻게 보면 끌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더 많은 자금들이 이제 유입이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거기서 따른 어떤 수익도 훨씬 더 크게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이제 블록체인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 바로 스테이킹 상품입니다. 뭐 ETF도 스테이킹이 되냐 안 되냐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을 지원해주면 이더리움이 굉장히 큰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스테이킹 상품이 증권법에 이제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실 출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 이제 정부가 이제 들어섰고 크립토에 대한 이제 완화적인 정책을 이제 피다 보면은 결국 스테이킹 상품도 어떤 일반 유저들한테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시기가 올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이제 큰 마켓시어를 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코인베이스도 이제 레이어 2라고 하는 베이스 체인을 갖고 있을 뿐더러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를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에서 이제 밸리데이션하는 그런 비즈니스도 코인베이스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커스터디도 사실 코인베이스가 가장 크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크립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코인베이스의 입지는 더 어떻게 보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른 코인베이스의 어떤 시가총액도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도 상당히 트럼프 이제 행정부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올해 이제 크립토라든지 크립토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증시 투자자분들께 이런 점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요. 어떤 점 유의하면 좋겠다 짧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블록체인 시장의 상승장 정체는 조금 지난 상승장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뭐냐면 중앙화 거래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벤처 캐피탈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것을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리테일 유저들한테 이제 매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는 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중앙화 거래 시장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게 뭐냐면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먼저 하나의 어떤 코인이 생성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게 되면은 다 거꾸로 중앙화 거래소의 시장에 어떻게 상장이 되는 프로세스로 좀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앙화 거래소에 상장된 새로운 코인을 사시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해를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미 프리미엄이 20배에서 100배 가량 어떻게 붙은 것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하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중앙화 거래소에서만 머무지 마시고 탈중앙화 거래소 시장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참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뭐 워낙에 우리가 코인 거래소 하면은 중앙화된 은행과 같은 곳을 찾는데 세상에는 디파이를 할 수 있는 덱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도 한번
찍어 먹어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참 디파이 전문가다운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자, 여기까지 우리 디파이 농부 조 선생과 이야기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새해 연휴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